저는 종강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는데 마지막까지 쥐어 짜가지고 한 느낌이고요. 올해 뭐 본의 아니게 6개 학교에서 한 7개? 수업은 7개? 2016년도에 성균관대, 19년도에 시립대, 21년부터 고대, 경희대 작년, 올해 이제 한양대랑 연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내가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주말에 지금 컴퓨터 수업들 마감이어가지고 프로젝트 스케일도 커지고 디테일도 많아지고 저희 크리틱 레벨도 올라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카톡을 하루에 한 200~300개씩 아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많은 수업들에 이제 성적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겠네 이걸. 사실 본질은 서비스업이어가지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표본이 많아지니까 본질에 대해서 되게 직관적인 이해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이 생기면 대부분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어지면 정규 분포의 변동성이 커지겠지. 근데 예를 들면 20명에서 30명이 넘어가면 그 사람의 다양성을 다 포괄해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거든요.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보면 그 이제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톤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되게 다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로 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그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삶은 되게 다르지만 그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특정 방향성을 띠게 되거든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규 분포의 중심을 우상향시키는 게 제 수업의 목표치지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긴 한데 뭐 대학 시스템이 어떻고 대학 교육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6개 학교에서 200명 정도의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디 몇 가지 깨달음? 첫째, 우리나라 대학은 점수 맞춰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점수 맞춰서 가는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전공 특수성은 약해지. 따라서 제 수업처럼 디자인 지향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뭐 컴퓨터 수업도 아니고 거의 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설계를 본인이 해서 만드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 그냥 토탈 디자인 패키지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저희 디자인 지향성과 학생들의 지향점의 매치율이 높을수록 수업의 결과값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러면 강의를 그냥 쭉 하다 보니까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있죠? 단상이 있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구조가 있고 되도 안 되는 드립 다 갖다 부어서 거리감을 좁히려고 해도 여기 점점점이에요. 질문 있어요? 점점점.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깨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는 무조건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객진의 배치를 띄어요. 이순신이 그 외군의 침략을 막는 방어적인 배치로 앉거든요? 제 뒤에부터 이렇게 U자형으로 한단 말이죠. 하객진을 깨는 방법은 제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추행진이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전력의 끝점에 집중을 해요.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면 학생 객체에 대한 최단거리가 좁아지죠. 제가 분명히 프론트에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있죠. 노트북 구조. 노트북을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피고 있는 이 구조로 강의실에 와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되게 학생 지향점이랑 제 수업 지향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깨부시려면 제가 이 적진의 가운데에 들어가서 장판사물 같은 걸로 딱 휘둘러가지고 깨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갔을 때 이 전면부가 차있는 밀도가 높고 노트북이 서있는 빈도가 작은 데일수록 학생 지향점이 제 수업의 지향점이랑 매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의욕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렇죠? 저처럼 실습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숙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학생들이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일을 악물고 과제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뭘 하게 만들려면 화를 낸다. 순간적 정치적인 임팩트를 준다. 좋게 달랜다. 그럴듯한 보상을 뭐 이렇게 가지고 추루 같은 걸로 유혹을 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뿐이에요. 이 지향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수업 열심히 듣는 게 그렇다고 저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여기는 특수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다수를 상대할 때가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하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학생이 한 명이 최대치를 발휘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제가 맞춰서 같이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걸 뭐 20명, 30명 상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고 그 캐릭터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는 되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져서 힘든 거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쨌건 저에 대해서 부정적 애티튜드니까. 저를 싫어하거나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걸 몇십 명을 상대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러면 당연히 전체가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이 4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정규분포가 50%를 한다고 치면 하위가 10명, 상위가 10명이 되겠죠? 200명이 되면 퍼센테이지는 같은데 제가 한 명이 상대해야 될 하위 그룹과 상위 그룹에 대한 절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 스트레스 레벨이 5배가 되는 거죠. 실제는 그 이상이지.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배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였고, 저도 뭐 본능적으로 저항성을 길러야 되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을 안 써서 퀄리티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제물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저의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저의 생존 회피 전략이 시작이 돼서 내 스위치를 끄는 빈도를 높였지. 정신적인 효율성?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막판에 약간 화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신경 끌 거는 확실히 꺼야 되거든요. 정리할 거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가진 이 구조적인 게 교육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포기할 바에는 그냥 화라도 내자.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효율성은 좋긴 한데 뭐 어쨌건 앞으로 뭐 200명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하긴 해야 되고 이번 학기 컴퓨터 수업들 기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그거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한번 수업 후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